네, 네이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제형 솔로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영업이익이 100% 넘게 급증하면서 시정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이 과연 과거의 부진을 털고 일어난 미운 오리가 드디어 100조로 인정받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로봇이라는 테마의 그 뜨거운 열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카루스의 위험한 날갯짓일까요? 좋습니다. 저는 제형 솔로텍이 오랜 체질 개선을 통해 본질적인 가치가 변했고 시장이 이제야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즉 100조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반대로 현재 주가는 기업의 본질보다는 테마와 수급이라는 바람에 기댄 측면이 너무 크다는 이카루스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형 솔로텍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환골탈태라고 봅니다. 단순히 실적이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뀐 회사라는 거죠. 그 가치가 이제야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고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역시 숫자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104.84%나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놀라운 수준이죠.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그중에서도 OIS,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간 고부가가치 부품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많이 파는 걸 넘어서서 비싸고 좋은 걸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미래 성장 동력인데, 이게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부품을 만드는 이 초정밀 액추에이터 기술을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서나 자율주행차 카메라에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건 기술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이미 작년 7월에 130억 원을 들여서 설비 증설까지 결정했어요. 이건 미래 수요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투자거든요. 물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가 넘어서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1년 버는 돈을 40년 꼬박 모아야 지금 주가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가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성장 기대감이 없다면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저는 이걸 성장주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이야기 이면에 가려진 위험 신호들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 이건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보여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재무구조라는 날개는 밀랍으로 만들어져서 너무 위태롭다는 거죠. 첫 번째 근거는 압도적으로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무려 190.29%예요. 동종업계 평균이 104% 정도인데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건 회사가 외부 충격, 예를 들어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할 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의미해요. 최근에 158억 원의 공장을 팔아서 빚을 좀 갚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33배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투자 원금의 4분의 1도 못 건진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미래의 꿈에 너무 많은 돈을 선지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급등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12월 24일에 주가가 10% 넘게 뛰었는데 그 이유가 JP모건 같은 특정 외국인 창구를 통해 227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펀더멘탈 개선이라기보다는 수급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이런 수급은 언제든 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죠. 자, 그럼 그 지점들을 하나씩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실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영업이익 104% 증가가 어떻게 일회성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제 카메라 성능에 목숨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바꿀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카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OIS 같은 고사양 부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는 거라고 봅니다.
13억 원이라는 선제적인 투자도 바로 이런 구조적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잠깐만요. OIS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그 수요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삼성전자라는 단 한 곳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구조적 성장이라기보다 구조적 리스크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삼성 스마트폰 사업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정책을 쓴다면 이 회사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특정 고객사 의존도는 모든 부품사가 가진 숙제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는 강력한 기술력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른 고객사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4년 전체 매출 성장률이 3.94%로 낮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 회사의 체질 개선이 성공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매출은 거의 안 늘었는데 이익만 2배로 뛰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죠? 보통은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였거나 뭔가 일회성 이익이 잡혔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과거에 수익성이 낮았던 금융사업 같은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광학 부품에 집중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형은 그대로인데 속이 꽉 찬 근역질 기업으로 바뀐 거죠. 매출의 원만한 성장 속에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만큼 이 회사가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찾았다는 확실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건 인정하죠. 하지만 현재 높은 주가를 설명하려면 결국 말씀하신 그 신사업의 가치를 믿어야 하는 건데 저는 바로 그 지점에 가장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그 잠재력의 실체가 뭔가요? 보고서에는 투자 진행 중이라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주 계약이나 양산 계획, 예상 매출액 같은 실질적인 숫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법이죠.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회사가 가진 기술적 개연성이라는 확실한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갑자기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십수년간 갈고 닦은 초정밀 제어 기술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센서에 적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히려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죠.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시점에 기술력 있는 국내 부품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바로 이 높은 확률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높은 확률의 미래라는 말이 저에게는 여전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들립니다. 신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당장 내년에 수주 공시가 나올지 5년 뒤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로봇 부품으로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간극이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3,200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항선을 대량 거래와 함께 뚫었다는 기술적 신호에 주목합니다. 이건 단순히 차트가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제형솔루텍의 가치를 과거와는 다른 레벨로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재무 리스크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190%가 넘는 부채 비율이 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15억 원의 공장을 매각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낡은 자산을 팔아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런 과감한 재무 전략에 오히려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이건 위험 회피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죠. 업종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공격적인 행보라는 말로 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위험 지표일 뿐입니다. 그 공격적인 투자가 만약 실패로 돌아갈 경우 회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나 52주 신고가 경신 같은 현상들이 오히려 단기 과열 국면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아,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이었다는 이력 때문에 가끔씩 관련 뉴스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내용, 즉 카메라 부품 실적이나 로봇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슈에 주가가 10%, 20%씩 급등락하는 모습,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요? 저는 이게 이 회사의 주가가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의 바람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치주, 말씀하신 백조라면 그런 테마 바람에 저렇게까지 휘둘려서는 안 되죠. 저는 그 부분을 시장의 다양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어디까지나 실적 턴어라운드와 신사업 성장성이라나 펀더멘털에 있습니다. 그 펀더멘털이 단단하게 받쳐주니까 남북 경협이든 수급이든 다른 모멘텀이 더해졌을 때 주가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본적인 체력 개선이 없었다면 그런 테마도 전혀 힘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근본적인 체력, 즉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와 수급이라는 뜨거운 바람이 불자 주가가 과도하게 날아오른 형국이죠. 바람이 멎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었을 때 과연 이카루스의 날개가 버텨줄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형솔루텍이 주력 사업의 극적인 실적 개선이라는 단단한 발판 위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명확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성공적인 날갯짓을 시작한 백조라고 봅니다. 시장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미래 가치를 주가에 정당하게 반영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실적 개선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업계 평균을 2배나 웃도는 부채 비율과 순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가 수준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보입니다. 특히 최근의 주가 급등이 펀더멘탈보다는 외부 수급과 테마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언제든 밀랍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형솔루텍을 두고 환골탈태한 백조라는 밝은 성장 스토리와 위태로운 이카루스라는 재무적 리스크, 이 두 가지 관점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과연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또 신사업의 청사진이 언제쯤 현실적인 숫자로 증명될 것인지, 이 자료는 우리에게 더 많은 탐구 과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오늘 논의를 들으신 분들이 제형솔루텍의 미래를 백조의 비상으로 보실지, 이카루스의 추락으로 보실지 그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둬야겠지요.